안녕하십니까. 남녀칠세 부동산 김대표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타당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는 이제 자막으로 어차피 다 제가 설명을 드릴 거지만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만큼은 한두 번 더 보시고 한두 번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하고 그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우선 제가 읽어 드릴게요. 사회적 타당성 우선 민법 103조입니다. 보시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그런 내용들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무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선의 제3자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제가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간단한 예입니다. 이걸 물건으로 할게요. 이 사람이 건물주인데, 건물주가 이제 잠깐 등기를 이 사람한테 이렇게 넘긴 겁니다. 등기를 이렇게 넘겼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건물주가 되겠죠. 우선 실제 주인은 이 사람이지만 명의상 이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주인으로 믿고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했겠죠. 그럼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이 사람이 선입니다. 선이. 그럼 이 사람이 소유권을 이렇게 넘겨받으면 이 사람은 보호받는 겁니다. 이게 선의 제3자라는 뜻입니다. 어떤 걸 아시겠죠? 근데 이 사람이 만약 알았다. 그러면 뭐 악의 제3자 이렇게 보겠죠? 어쨌든 모르고 있으면 이 사람을 보호를 해줘요. 그럼 이 사람이, 이 매도인이 이 사람이 악이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사태에서는 선의 제3자를 보호해주는데 이 103조에 해당된다면은 이 사람 보호받지 못한다.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무효니까 선의 제3자도 보호받지 못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박, 뭐 겁주고 그런 건데, 이게 강박이 뭐 의사표시 흠결이나 하자에서 효력을 농할지언정 그 강박,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 발생했다, 그걸로 103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거 포인트. 법률행위 성립 과정 중에 강박이 103조에 해당되냐? 안 된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첩계약이 첩. 우리나라는 이 첩계약 자체 다 무효입니다. 무효. 그래서 만약에 첩계약 자체가 무효인데, 자 보시면 이게 와이프고 이게 첩이에요. 근데 이 첩계약 자체가 이제 무효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또 해서도 안 되고 조강지처가 있으니까 조강지처 잘 이제 해서 살아야겠죠. 근데 만약에 첩이라는 계약을 또 한 겁니다. 첩을 둔 거죠. 근데 요게 무효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한테 동의를 구한 거죠. 나 동의를 해줘. 그러면 뭔가 동의를 구하면은 뭔가 될 것처럼 느껴지죠? 안 됩니다. 처가 동의를 해줘도 첩계약 자체는 무효입니다. 다만 이 첩계약을 그만두면서 뭐 이 사람한테 건물을 좀 주던가, 아니면 첩한테 용돈을 좀 주던가, 아니면 첩의 자식한테 양육비를 주던가, 이런 것들은 유효합니다. 어떤 거 아시겠죠? 그래서 첩계약은 무효다. 그래서 이 와이프가 동의해줘도 무효다. 그러나 이 첩의 자식한테 양육비 주는 것은 유효하다. 요거 포인트 잡으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사이가 좋아서 이 첩한테 내가 이 물건을 이렇게 준 겁니다. 그러면 내가 103조가 절대적 무효니까 내 거 가져와. 요거 되냐? 안 됩니다. 첩이 꿀꺽 하는 겁니다. 맛있게. 그래서 알아둘 건 뭐냐? 첩계약은 무효다. 처가 동의해도 무효다. 그러나 이 첩의 양육비나 아니면 이걸 안 하겠다고 하고 이제 일정 비용 뭐 용돈 주는 거, 그런 것은 다 유효하다. 그리고 내가 건물을 만약에 첩한테 맡겼는데 요거 반사회적 위반이니까 다시 돌려달라, 부당이득 한다, 요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첩계약은 다 끝났어요. 또 이제 뭐 이런 건 안 되죠. 뭐 밀수입을 위한 소비 대차, 그리고 또 이제 경매에서 단합, 또 이 법원에서 소송에서 내가 이제 증인으로 나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비용을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증인해 줄 테니까 3억 줘,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래서 도박도 관련된 게 있는데 도박도 안 됩니다. 도박을 하려고 하니까 뭐 돈을 빌렸다, 이런 것도 다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도박장은.
도박에 대한 내용도 많은데 요거 다 풀려면은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죠? 자, 최대한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설명하나? 자, 이 아이가 요거 사람으로 할까? 사람이 낫겠죠 이제. 이 사람이 뭐 제주도에서 뭐 돈을 잃었어요. 아니면 이제 뭐 어디 가서 도박을 하다 돈을 잃었던 거지 이제. 그래서 나 돈이 없다. 그래서 돈을 좀 빌려달라. 근데 뭘 할 거냐? 도박 자금이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1,000,000원을 빌려준 거예요. 도박할 거 알면서. 그러면 이거 무효라는 거죠. 나중에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아도 돼요. 이 도박이라는 것을 할 걸 알면서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안 갚아도 됩니다. 실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다만 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내가 뭘 믿고 이거 1,000,000원을 빌려주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던 물건이 있어요 하나. 그래서 나한테 잠깐 맡긴 겁니다. 내가 1,000,000원을 만약에 못 빌리면은 너 이거 물건 가져. 등기 넘겨줄게. 물건 가져. 그래서 나는 이제 1,000,000원을 빌려준 거고 이제 내가 아까 보시면 제 3자한테 보호받는다 얘기했죠. 선의 제 3자는. 그래서 이 물건을 제 3자한테 넘긴 겁니다. 그러면 이 제 3자는 보호받을 수 있냐? 요건 보호돼요. 요건 어떤 아시겠죠? 그러면 이 물건을 팔고 나면 요거 샀던 사람한테 이제 뭐 돈을 주겠죠? 매매자금 주겠죠? 그 매매자금을 내가 충당한다? 요거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이 도박에서 돈을 잃었습니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 돈을 좀 빌려줘. 야, 내가 너 뭘 믿고 돈을 빌려줘? 그래서 내가 너한테 요거 이거 부동산을 맡겼습니다. 그럼 나는 이 사람한테 돈 1,000,000원을 줬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실제 돈을 못 갚은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물건을 팔아야 나도 변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넘긴 겁니다. 그럼 이거 산 사람이 있겠죠? 요거 물건 사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이 사람은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산 겁니다. 이 사람 보호 받아요. 그리고 이 물건을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매매 대금, 이걸 내가 만약에 이 사람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도박 자금을 빌려준 돈을 내가 충당할 수 있냐? 요거는 안 된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시험 문제 예전에 가끔 많이 나왔어요. 지금도 나오려고 있지만 이제 개인의 자유를 심히 제한하는 거. 어떤 거면 뭐 근무 중인데 근무 중에 절대 결혼 안 돼. 이런 것들. 또 이제 부인이랑 이혼 금지하는 약정 뭐 이런 건 다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존의 기초를 처분하는 행위, 뭐 장래 취득할 모든 재산을 양도하는 계약. 그 내가 앞으로 취득할 것들 모두 전부 다 너한테 주겠다. 이거 안 됩니다. 이 사람도 뭔가 돈이 있어야만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랑 그 다음에 사찰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재산 임야를 증여하는 행위, 이거 안 됩니다. 근데 이거 아마 잘 안 나올 거예요. 이 동기불법이 있습니다. 동기불법. 자, 동기불법은 위법이 아닙니다. 요거 우선 체크 하나 하세요. 위법이 아닙니다. 자, 근데 시험에서는 동기불법이 꼭 아니라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동기불법이 표시를 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알려지게끔 하는 그런 약간 유도하는 지문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나왔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 생각 자체만으로는 불법이 아닙니다. 근데 이 내용을 내가 글을 썼거나 너 새끼를 죽이기 위해서 내가 매일 며칠 뭐 이런 거 썼거나 아니면 제 3자한테 저 새끼 봐봐 내가 매일 며칠에 가 죽일 거야 뭐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밀수 작업을 할 거야 이런 내용을 하게 되면 상대방한테 유발되거나 또는 내용이 있다면은 그거는 103조 무효로 처분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하이라이트가 왔어요. 이중매매가 왔습니다. 요거는 이거 한 잔 마시고 시작할게요. 요건 제가
요 내용으로만 설명할게요. 이렇게 세 개 야바이 같은데요? 자, 정리할게요. 요 사람이 이제 색깔 똑같으니까 바꿀게요. 요 사람이 매도인입니다. 매도인. 건물주예요. 건물주인데 원래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 이렇게 계약을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제1 매수인. 근데 요렇게 계약을 했지만 이 사람이 또 요렇게 계약을 한 겁니다. 같이. 이 사람은 제2 매수인이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를 잘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 사람 계약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유효. 자, 이해하셨죠? 자, 이 이중매매가 되기 위해서는 단계가 있어요. 뭐냐? 계약금이 넣으면 아시겠지만 계약금은 이 사람이 2배 주고 계약을 해약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계약금 자체만으로 이중매매가 되는 게 아닙니다. 확인하셨죠? 자, 중도금이 들어가야 돼요. 중도금이 들어가면 이제 이 사람이 2배를 주고 요 사람은 계약금 폭이 요거 아니라 쭉 유지돼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금만으로는 이중계약이 되지 않고 중도금까지 들어가야만 요게 이중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보시면 이 사람이 지금 중도금까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다. 그러면 요거 무효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했다. 그러면 이거 유효합니다. 자, 보시는 건 나중에 시험 문제일 때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 요 얘기 나오면 이거 절대 무효야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뭐 이중매매가 복잡하게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봤던 이거 기억나 적극 가담했대 그러면은 요게 제일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찍으시면 됩니다. 어떤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시험 보는 하나의 스킬이니까 요런 거 하나씩 알아두는 거 좋습니다. 자, 그럼 더 설명해 드릴게요. 적극 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효가 됐어요. 그러면 요 사람이 일로와 딱 걸렸어. 너 지금 이거 적극 가담해서 이거 완전 무효야. 소유권 갖고 와. 이 사람이 할 수 있냐? 안 됩니다. 자, 이게 포인트예요. 이 사람이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냐? 안 된다는 거. 요게 많이 나와요. 안 된다는 거 하나 잡으시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이 임대인을 대의해서 요 사람이 임대인을 대의해서 요걸 말소를 시켜야죠. 요 등기를 말소를 시키는 겁니다. 임대인을 대의해서 요 등기를 이제 말소를 시켜 놓아야 이 사람은 소유권이 다시 요 매도인한테 왔을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 상대로 등기를 또 청구해서 소유권 이제 이전 받겠죠. 요런 그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포인트는 뭐냐? 직접 청구는 안 된다. 매도인을 대리해서 요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 하나 더 채권자 취소권이 안 된다. 이건 그냥 사이드로 외우시면 돼요. 어떤 말이 들어와도 채권자 취소권은 안 된다. 이거 보시면 돼요. 결국에 뭐 풀어 쓰면은 이거죠. 채권자 취소권이 돈에 대한 그런 얘기고 요거는 결국에 궁극적인 목적은 등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채권자 취소권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중매매 계약은 이걸로 끝났어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중매매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중매매나 또 다른 얘기 나올 겁니다. 제가 적극 가담에 나왔을 때 절대적 무효가 되는 사례도 같이 써 드릴 거예요. 이 지금 자막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사회적 타당성에 나오는 그런 내용도 다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더 설명은 있는데 네이버에 남녀치세 부동산 들어가시면
이 103조에 관한 그 게시물이 있어요.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103조에 관련돼서 이 104조가 나옵니다. 그건 제가 다음에 알려드릴 텐데, 이 무효가, 근데 요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04조 아니면 그 이상 되든 무효행위의 전환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추인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A라는 무효가 있는데 요걸 B로 바꾸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테지만 그럴 때는 됩니다. 그 간단한 예로 내가 입양아가 있는데 입양 신고를 해야 하는데 내가 내 자식처럼 인지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자, 남의 자식이니까 결국은 입양 신고를 해야 하는데 요건 잘못됐다. 하지만 무효를 전환해 주겠다. 어떻게? 네가 인지 신고한 것을 내 자식으로 신고한 것을 입양 신고로 바꿨을 때 이렇게 전환이 되겠다. 이런 말이니까 요건 돼요. 근데 103조는 추인도 전환도 안 됩니다. 요거 포인트. 무효행위 추인은 당연히 안 되는 건데 무효인데 전환이 되는 게 104조에 나옵니다. 또 무효행위가 전환이 또 돼요. 하지만 103조에 관한 것은 안 된다. 시험 보는 스킬은 외우셔야 합니다. 습득도 하셔야 하고. 우리가 이제 게임 같은 거 하게 되면 레벨을 하면 스킬을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부도 약간 하되 시험에 맞는 스킬을 배워서 진행을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 이중매매는 직접은 안 되고 대의를 해서 진행할 수 있다. 그거 하나. 또 이중매매에서 배매행위 적격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안 된다. 근데 그런 말이 없다면 유효하다. 이렇게 딱딱딱 끊어서 가시면은 뭐 흔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맨 마지막에 이중매매 했으니까 여기 이중매매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 봐드릴게요. 26회 때 나온 문제고요.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그 중도금을 수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그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거죠. 이때 틀린 것은 무엇이냐 이건데, 이 문제를 보면서 빨리 이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자, 하나씩, 그러니까 항상 민법 문제 풀 때는 짐을 읽으면서 요 세 가지를 잡아두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우선 갑이요. 갑이 X 토지를 을에게 매도를 하고, 자, 보면은 요게 지금 이제 토지예요. 갑이 이 X 토지를 이렇게 매도하겠다 그 말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을은 중도금을 이렇게 준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도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중매매가 되기 위해서는 중도금을 수령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X 토지를 넘기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을 이렇게 넘겨준 겁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그리고 다시 병에게 이렇게 이 X 토지를 매도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는 이 사람한테 아예 소유권을 넘겨준 거죠. 자, 그러면은 이중매매가 성립이 된 겁니다. 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중도금까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물건이 이제 한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야만 이중매매가 성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틀린 거 찾으러 했으니까 볼게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X 토지를 취득한다. 맞는 말이죠? 제가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 X 토지를 취득할 수 없게 하려면은 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을 해야만 요게 무효가 됩니다. 근데 지금 적극 가담이라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은 유효. 그러니까 소유권을 당연히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취득하는 겁니다. 그럼 1번은 맞는지 보이니까 넘길게요. 그 2번을 볼게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최고 없이 각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보세요. 그 최고라는 게 언제 기간까지 네가 안 넘겨주면은 나는 이것을 끝내겠다 이건데, 잘 보세요. 이 물건이 너 언제까지 넘겨줄 거야 최고로 했는데 이 물건 지금 넘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이 사람한테 소유권 넘어왔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을은 최고 없이
벌써 물건이 이행이 불능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해제할 수가 있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3번을 볼게요. 병이 가불관계 뱀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자, 나왔습니다. 적극 가담을 했다면 뒤에 뭐라 나와야 돼요? 무효 요게 나와야겠죠. 그래서 병이 가불대에 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을은 병을 상대로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자, 보세요. 이 병이 이상 병입니다. 이 지금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을이 직접 이 사람한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을이 이 임대인이 그 대위해서 이렇게 말소를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위는 되고 직접은 안 된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3번 지문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1, 2, 3은 전부 다 옳은 지문입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이 시험 문제 옳은 거 있죠? 그걸 자꾸 보시는 겁니다. 자꾸. 그래서 이런 게 좋은 문제예요. 틀린 거 찾으세요. 딱 하나만 찾는데 나머지 다 옳은 거잖아요. 그러면 옳은 것도 좀 많이 보시면 돼요. 자, 4번 볼게요. 각과 병이 계약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병으로부터 X 토지를 취득한 정은 선의이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자, 이렇게 볼 때 항상 머릿속에 요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자, 보세요. 우선은 적극 가담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벌써 사회질서에 위반을 했대요. 위반했다는 것은 적극 가담을 했다는 근거 하에 이 지문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요 위반했죠.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절대적 무효입니다. 취인도 안 되고 전환도 안 되고 이걸 사는 선의 제3자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사람이 정인 거죠. 이 사람은 요런 관계를 아예 몰라요. 그 선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103조에 위반된 것들은 선의 제3자를 보호받지 못해요. 특히 이중매매에서는 이 사람의 지금 적법가담에서 절대적 무효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물건을 이 사람한테 판 거죠. 그럼 이 사람 보호를 받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제가 앞에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하기 4번 지문도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5번 볼게요. 뭐 답은 딱 이거밖에 없죠. 1, 2, 3, 4번에서 만약에 다 옳은 지문이다. 그럼 답은 5번입니다. 그러면 시험장에서는 딱 찍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뭐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근데 어차피 이거는 이제 알려주는 거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약 병의 대리인 홍길동이가 병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수하면서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그 소유권을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건데 잘 보세요. 나중에 대리 파트 나올 건데 대리 행위를 할 때 원래 이제 대리 행위를 맡겠던 사람이 만약 홍길동입니다. 홍길동 아니 병이 이제 원래는 이제 대리 행위를 맡겠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홍길동한테 대리 행위를 맡긴 겁니다. 이 물건은 사 아니면 이 물건을 팔아 했을 때 그 법률 행위의 당사자 기준은 대리인을 봅니다. 근데 지금 보면 대리인이 이 배임행위를 했죠. 그러면 당연히 요건 절대적 무효가 됩니다. 병이 몰랐던 알았던 중요한 게 아니라 법률행위를 진행하는 대리인의 기준을 판단하기 때문에 대리인이 만약에 선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요 대리인이 요 지금 행위에 적극 가담을 했대요. 그럼 대리인의 기준을 보니까 당연히 요게 무효가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5번 지문에서는 이걸 모르는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쓰기 때문에 5번이 틀린다입니다. 이렇게 답을 찾으면 됩니다. 26회 때 기출문제인데 법률행위 무효인 것을 모두 골라라 뭐 이렇게 지금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우선 볼게요. 제가 우선 이거 문제 풀기 전에 이런 얘기 해줄게요. 무효가 미등기 이런 것들은 절대적 무효가 아닙니다. 어떤 아시겠죠? 이 절대적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강행법규 위반하거나 아니면 103조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절대적 무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미등기,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그다음에 뭐 음식점 허가를 안 받고 음식을 파는 행위 이런 건 전부 다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사법상은 유효하고 행정상 단속만 되는 것들은 대부분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중에서 완전한 무효를 찾아라 이런 내용이었다 보시면 돼요. 자, 무허가 건물의 임대 행위 당연히 요거는 유효하죠. 그럼 요거는 X. 그 다음에 처음부터 보험 사고로 가장하여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보험 사고를 가장을 했대요. 아니면 누구를 살해할 목적으로 보험을 들었거나 어쨌든 뭔가를 보험에서 안 좋게 가장을 하거나 뭐 사고로 노렸거나 그러면은 전부 다 무효입니다. 그러면은 뒤에 볼 것도 없이 그러면 딕을 하나 나왔습니다. 또 그다음 밑에 거 볼게요. 니을 변호사가 민사 소송의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약정. 자, 여기서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민사에서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한 약정은 유효합니다. 다만 형사소송에서 만약에 성공보수 약정이 있다, 그거 무효입니다. 그래서 민사랑 형사랑만 구분하면 됩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니을 볼까요?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에서 자신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 허위 진술 딱 봐도 문제가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그래서 무효인 거를 찾아냈으니까 아까 니을 처음부터 보험사로 과장한 거 하나랑 수사기관 참고인이 허위 진술하는 거 요 지금 이렇게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이제 법원 행시 기출문제였습니다. 26회 때. 그러니까 민법은 어차피 돌고 돌아요. 돌고 도니까 법원 행시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민법 제 103조의 반사의 질서 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이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문제 설명 드릴게요. 1번 어떠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과 사이에 소송에서 사실을 증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어떤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허위의 증언을 부탁한 경우와 달리 민법 103조 소정의 반사의 질서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이건데 제가 이렇게 막 또박또박 있는 걸 싫어하는데 어쨌든 제가 그냥 풀어서 이렇게 설명할게요. 법원에서 증언을 할 때 이 사람이 자기 일도 그만두고 온 거잖아요. 그죠? 어떤 증언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사회 통념상 이 사람한테 어떤 일정한 비용을 주기도 해요. 또 이 사람도 그런 정도 받아야만 하루 정도 시간이 비었던 것을 이제 좀 충당할 수 있겠죠. 다만 이걸 증언을 해주면서 일정하게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증언해 줄 테니까 3억 갖고 와. 그러면 요거는 무효입니다. 무효. 자, 보세요. 일정한 사회 통념상 받는 거는 가능한데 그 이상 받는 것은 103조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103조의 소정에 103조 소정의 반사 질서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문제죠. 왜? 지금 이 사람은 보시면 허위 증언을 부탁한 경우와는 달리 민법 이거에 대해서 반사 질서에 위반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가 여지가 없다. 이게 했지만 실제로 작은 거 사회 통념상 받으면은 됩니다. 근데 그 이상 받으면 반사회적 질서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지가 있다.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법원 행시 기출문제에서는 1번이 답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밑에 거 이제 옳은 걸 한번 읽어볼게요. 자, 법원 행시가 상대로 지문이 좀 긴 것 같더라고요. 우선은 부동산에 관한 취득 수요가 완성된 후 취득 수요를 주장하는 권리자가 취득 수요를 주장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그에 관한 입증까지 마쳤다며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는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법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이런 반사의 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거 내가 또박또박 읽으니까 좀 그죠? 유튜브에 보면은 목소리 좋으신 분도 있는데 저는 그런 과가 아니라서. 자, 우선 설명 드릴게요. 요거 볼 때 어쨌든 시험 문제잖아요. 그러면 시험 문제 때는 스킬을 보시면 돼요. 자, 이 취득 수요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원래는 소유자인데 뭐 20년 동안 이 땅에 오지도 않고 이 사람이 자기 소유 자유의사랑 자유 그리고 평온 공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20년 동안 해서 그 취득수요 요건을 다 채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토지에 대해서
취득시효가 완성됐다, 등기 이전달라 이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증까지 다 맞춰놓은 상태고, 근데 이 사람이 제3자한테 이 물건을 판 겁니다. 이렇게 청구하기 전에 이제 물건을 판 거죠.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이게 자체가 이제 법원을 판단할 때 이 사람의 소유권, 그 점유 취득권을 완성했는데 네가 팔았기 때문에 뭔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논할지언정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요 행위에 대해서 적극 가담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적극 가담했을 때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냐 없냐인데 없다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만약 적극 가담 안 했다면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할 텐데 적극 가담 했기 때문에 이거는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에 보면은 적극 가담을 하였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자, 보세요. 적극 가담 뜨면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제가 올렸던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거는 그러면은 우선 캔슬할, 그리고 그 내용이 제가 자막으로 제가 써 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해서 읽어 보시면 돼요. 자막은 또박또박 쓰기 때문에 틀리지 않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양도소득세를 일부를 회피할 목적. 자, 보세요. 아까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양도세, 뭐 재산세, 뭐 이런 것들을 회피할 목적은 행정상 단속이 되지만 사법상은 유효합니다. 근데 지금 벌써 양도세를 회피하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뒤에, 자, 보지 않았어요? 뒤에 만약에 이게 반사할 질서에 해당한다 하면은 이게 틀린 지문이고, 요거는 반사할 질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면 옳은 지문이 되겠죠? 그럼 제가 뒤에만 볼게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서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없다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옳은 정답입니다. 옳은 답이에요. 옳은 지문. 자,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그러면 양도세 회피, 그럼 뒤에는 만약에 반사할 질서에 해당된다, 그럼 요 지문은 틀린 거. 근데 양도세 회피 뒤에 반사할 질서가 아니다, 그러면 옳은 지문. 이렇게 딱딱 끊어서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4번에 보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 허유의 근저당 설정 등기를 격려했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사회질서에 위반한 내용으로 볼 수 있냐 없냐인데, 자, 없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했던 가장, 위반, 아니면 다운계약서, 행정에 대한 것들은 전부 다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상 단속 되겠지만 사법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전부 다 반사의 질서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가장 행위가 만약에 적극 가담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하면 무효. 근데 그런 말이 없다면 유효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질문도 맞는 거. 5번 질문 볼게요. 형사사건에 대해 성공보수 약정을 했다. 그건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민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성공보수 약정했다면 유효,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했다면 무효라고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요거는 전부 다 위반. 그래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는 거로 평가할 수 있다, 이게 나왔기 때문에 5번 질문은 맞는 거. 답은 1번이었습니다. 이게 2016년 법원 행심 문제였네요. 지문이 좀 길어서 보시기 좀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더 많은 기출문제도 있었는데 제가 우선 여기까지만 요약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사의 질서, 이중매매, 그리고 무고효행위가 되는지 안 되는지, 103조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이 포인트니까 놓치지 말고 스킵 포인트를 읽어가면서 제가 글씨 크게 색깔 입힌 거 있죠? 그것만 유심히 본다면은 좀 오랫동안 기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그 104조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 최대한 알려주는 시간을 좀 단축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영상을 보시고 뭔가 또 추가적으로 뭐 알고 싶다, 아니면 좀 이렇게 해달라 한 게 있으면 제가 최대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참고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마이크를 대고 해라, 뭐 잘 안 들리기도 하니까, 그 제가 목소리 또 크게 해야 하니까 목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아직 유튜브를 전문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서 아직 장비나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뭐 댓글로 뭐 좋은 조언이나 의견 주시면 제가 최대한 참고해서
더 질 좋은 정보를 드리면서 서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